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의 과일, 채소도 많이 올랐습니다. 농사가, 환경 파괴로 기상이변 때문에, 농작물, 기타 하여튼 농산물은 대개, 흉년이 들어서, 많이 생산이 안 돼서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환경 파괴와 식량 이런 문제로 엄청나게 유튜브를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그렇게 되기는 싫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가 임계치를 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임계치를 넘었다는 것은 임계치 추월 현상. 임계치를 넘으면은 추월 현상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수준 얼마 정도 되면은 위험 수준이 이 정도인다. 그러면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은 레드 수준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 파괴의 파괴 속도는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성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곡창지대 앞으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식량 쟁탈전이 전쟁이 일어난다. 앞으로 식량을 많이 확보를 하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를 내가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선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생활하려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도 지금의 전 세계의 고갈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로 농산물은 점점 생산이 줄어들고 에너지도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건 없지만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는 영원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환경 개선이 안 되고서는 인구가 많이 줄거나 환경 개선이 안 되고는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할 수 있겠지요. 몇 번 된다고 해도 곧바로 다시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 급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예전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불황과 호황기의 사이클이 옛날엔 있었잖아요. 불황기라는 거는 옛날에 환경이 파괴가 안 돼도 호황기와 불황기의 사이클이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몇 년 주기적으로 그렇게 좋았다 나쁘다 하는 사이클하고는 요즘의 사이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렇게 불황이 오면은 다시 또 몇 년 지나면 또 호황기가 오겠지. 이거는 환경이 파괴가 안 됐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모든 것이 고갈되면은 호환기와 불환기의 주기적 사이클이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의 국민들이나 각 나라마다 그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달 이후로는 아마 석유 가격을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에는 현재 이제 유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물가 정책에 의해서 지금 다운을 시켜서 지금의 휘발유라든가 자동차 연료가 쌉니다, 지금에는. 그렇지만은 이걸 정부에서 물가 정책을 하지 않고 예전대로 그대로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리터당 아마 한 4,000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에 한 2,000원 가까이 되나요? 제가? 1,000 얼마 된다고 2,000원 된다고 2,000원로가 3,000원 되면 너무 비싸서 미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00원 이상 될 겁니다. 리터당.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리터당 나중에 5,000원, 6,000원, 7,000원, 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게. 내가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식당 하는 사람이 파를 사왔다고 이러면서 파를 가지고 식탁에다가 탁 내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게 정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게 얼마예요? 이랬니? 이 파 한 달에 17,000원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조그만 게. 이걸 갖다가 식당을 어떻게 해먹느냐. 아니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짜장면 한 그릇에 3만원 이상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단단히 들어야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거철이 되니까 정치하는 사람 잘못해서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뽑으면은 물가가 떨어지겠지. 천만에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과값, 배값이 오르니까 외국에서 과일을 수입하려고 딱딱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올랐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요. 엄청나게 오릅니다. 어떤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려 해도 없다. 팔 게 없다. 그런 품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 식당에 가려고 이제 7시 한 반 정도 나갔는데, 그 전 같은 데 보면은 그 식당에 그 정도 시간에 나가면 식당 안에 이래 쳐다보면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전에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식당 주인들이 아주 고객한테 서비스도 좀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가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참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절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절약절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에는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게 환경이 파괴되고 인구가 만일에 증가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될 때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굴리지 못해요. 한 100년이나 200년 전으로 후퇴한 그런 교통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50%만 운행을 하겠다. 이런 일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래요. 우리가 대중교통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옛날에 봤잖아요. 가끔 뉴스로 봤잖아요. 우리가, 먼 나라가 아니고 아주 우리가 나라하고 가까운 나라입니다, 완전히.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거기는 전기불이 부족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남한은 아주 밝은데 어떤 나라는 아주 어두컴컴하고 그 나라 대통령이 이제 밤에 순찰을 하는데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손전등을 가리면서 그 대통령이 가는데 불을 밝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우스운 얘기, 아니,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절대로 안 그래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 봉급 받아보면 알잖아요. 봉급이 2%, 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준다고 그러지만은 지금의 그 봉급은 점점 떨어지는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모을 수가 있어요? 못 봅니다. 1리터당 그 휘발유 가격이 6,000원, 7,000원. 나중에 인구가 점점 증가해가지고 고갈 상태 되면 리터당 10,000원이 되면은 만일 50리터를 넣으면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나는 50만 원어치 기름을 50리터를 넣는데 5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차를 모르겠어요? 못 물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직까지 인기다. 그 사행정 내연기관이라는 게 옛날에 그 원조 자동차 엔진 시스템입니다. 그게 흡입, 그 다음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사행정 기관이 내연 기관의 그 자동차 엔진이에요. 석유나 그 다음에 그 경유를 사용하게 돼서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인다. 흡입. 그 다음에 압축. 완전히 그 압축을 한다. 이렇게 압축을 해야 이제 그 폭발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선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연료하고 합쳐지면서 강력한 압축을 한 다음에 팍 퍼뜨립니다. 우리가 강냉이를 뽑을 때 빵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제 휘발유를 분사되는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강력하게 압축을 해 가지고 폭발시키는 그 힘으로 엔진이 돌아가게 됩니다. 폭발한 후에는 거기가 더러운 공기는 전부 다 배기, 우리가 자동차 배기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배기. 그래서 네 종류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래 네 가지 그 엔진 작동 과정이 있다 해서 사행정 자동차 엔진 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많이 쓰인다. 전기차 이런 것도 별로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기 충전소도 별로 없고, 화재가 나도 끄기 힘들고, 그러니까, 사행정 옛날에 내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연이라는 거는 안에서 이제 타면서 이루어지는 엔진이다 해서 내연 기관이다. 그게 한자입니다. 그래서 사행정 기관이라고 하고 내연 기관이라 하고 휘발유 경유원 엔진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그래도 최고 낫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충분하고 어디 가나 주유소 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때는 전기차가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냉 자동차가 또 인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생기면서 전 세계의 지하에 묻혀 있는 석유라고 하는 유전 고갈은 점점 빨리 다가온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 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환경을 파괴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조금 피부로 느낄 겁니다. 과일 값이 시장 바구니 들고 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마침 들다 보니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놀라잖아요. 요즘에는 피부로 조금씩 느낄 거예요. 그럽니다. 피부를 느껴요. 그 정도 되면은 지금의 임계치가 환경의 임계치도 있습니다. 임계치라는 것은 어떠한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분기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 분기점입니다. 회계 용어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점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제로 상태, 거기를 갖다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으로 오면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래서 지금 분기점을 넘어서 레드 존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넘었다는 것은 임계치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분기점. 이렇게 회계용으로 분기점이에요. 임계치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거기 피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재미로 들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시장 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뭐가 비싸지고 기가 막히는구나. 그렇게 이제 돼요, 이게. 그래서 올해도 기온이 2월달 기온이 우리 기상청이 생기고 기상청의 관측 사상 우리나라 기상청이 사상으로 처음 생기고 처음 측정한 결과 2월달이 가장 고온이었다. 해마다 점점 더워진다. 끝없는 고온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나중에 100도까지 올라가겠는가요?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50도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조, 하늘 날아다니는 비조가 낙조가 됐다. 땅으로. 그 더위에 지쳐서 날아가는 새도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의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 했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거짓말 하는 게, 나도 식당에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서, 식당 가격을 자꾸 올리니까 손님은 오지 않지. 왜 식당 값을 저렇게 자꾸 올리냐. 그러니까, 주인이 파 한 단을 갖다가, 식탁에다가 탁, 그냥 던지면서, 에이! 이러면서 탁 내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세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하다. 이 파 한 단에 옛날에 몇천 원 했는데 지금에 17,000원이 넘었다. 이가 또 어떻게 장사를 하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에. 금리를 내린다 기축통화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원래 물가 상승률의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2% 됩니다.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뭐이든지 적정 가장 최적화 가장 최적화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는 되겠지요. 짧은 기간에 그런 영향으로 되면은 몇 번 인하는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동결 상태로 되고 좀 더 관찰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구도는 식량 전쟁으로 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의 곡식 우산입니다. 곡창지대 우산이에요. 양식 우산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가 핵 우산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량 우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우산 역할을 한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식량 우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핵 우산, 식량 우산, 그 같은 뜻입니다. 핵 우산이라는 건 뭐예요? 핵이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로 미사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산을 펴. 우산을 딱 펴면 어때요? 만일 비 같으면은 우산이 다 막아주잖아요. 핵 우산이라고 그러면은 핵을 막아주는 우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핵 우산을 쓰면은 핵 미사일이 떨어져도 우산이 다 막아줘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우산은 뭐예요? 이건 전 세계가 먹고 사는 식량을 보호해준다. 아무리 식량이 떨어져도 식량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먹게 해주면서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이 식량 우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 우산 확보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거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바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식량 우산이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